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거의 다 지어서 준공이 나온 건물을 와서 보게 됐는데요. 보는 건데,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다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제가 기억나는 것부터 먼저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여기 원래 단독주택이 있었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 지하 1층, 위로 2층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할머니 혼자 살고 있던 자녀들이 있었나?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는 나이가 드셔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팔게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건물을 잘 산다, 내지는 건물을 어떻게 하면 좀 싸게 살까, 급매물 내지는 뭐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경기 상황의 영향도 물론 있긴 있어요. 본인이 하던 사업이 안 좋아지면 싸게 팔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수십 번 이런 것들을 사보면서 보니까 거의 자녀들 물려주는 쪽이에요. 자녀들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뭐 도와주거나 이러기 위해서 파는 거지, 어려워서 파는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고요. 물론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근데 강남 지역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사면서 느꼈던 게, 이 자리가 지금 코너거든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너에 있는 건물인데, 근데 제가 이걸 사고 나서 이 뒤에 한번 보시죠. 뒤에 파란색, 이 뒤에도 오래된 단독주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건 내놔져 있어서 계약이 된 저희가 이제 산 상황이었고, 뒤에 거를 살려고 저희가 알아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매물로 나왔었대요. 그래서 그럼 이거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수소문을 해봤어요. 근데 이 집주인이랑 연결되는 부동산이 없었어요. 등기부등본 떼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주인이 경기도에 어떤 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길 갔어요. 가서 이제 얘기를 해봤죠. 뭐 살 생각이 있다 어쩌고저쩌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가격은 첫날 만나서 바로 얘기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통 뭔가의 거래는, 예를 들어서 뭐 공산품이나 이런 건 직거래로 하지만 이 규모가 있는 것들은 직거래로 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찌됐건 만나서 얘기를 하고 다음날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제 조율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정말 느꼈죠. 저평가라는 건 없다, 급매물이라는 건 없다, 뭐 싸게 사는 건 없다는 거는 확실히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집에 사람이 안 살았어요. 엄청 폐가 정도? 그리고 그 사람도 팔 생각이 있었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코너 자리를 10에 샀다고 칠게요. 그러면 뒤는 얼마여야 되겠어요? 10 이하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9나 뭐 8.5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가격을 듣고 제가 아까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 이거가 10이면 뒤에 걸 15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평가 좀 싸게 사는 게 이거를 바라지만, 소유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짓게 되는 상황이 왔죠. 요것만 단독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요 건물을 사게 됐고, 그리고 짓는 과정에서는 사실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제가 요거는 이전에 하던 그런 내부나 아니면 구조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르게 했거든요. 올라가서 일단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지금 아직 여기는 마무리 공사가 조금 남았어요. 준공은 됐는데, 근데 이거를 인테리어 그리고 구조 이런 것들을 짜면서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건 이거였어요. 제가 늘 말하듯이 무언가를 만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하거나 할 때는 그 사용자, 실제로 쓸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을 해줘야 된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여기에 임대 들어올 사람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그 도움을 줬었냐면, 저희 이제 건설회사에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딱 여기에 들어와서 살 연령대예요. 그리고 여자였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쁜 집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몇 가지가 나왔었죠. 그리고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는데, 저도 사실은 이런 쪽의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요게 괜찮겠다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난 이게 제일 좋다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네 회사의 그 여직원들
7명, 8명이 모여서 투표했을 때도 이게 몰표를 받아 제일 많이 그거였대요. 그래서 그 스타일대로 하게 된 거거든요. 보실까요? 네, 지금부터 요 호실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입구부터 요거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실내화를 꼭 신어주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왜냐면 이 호실이 지금 청소가 다 끝난 상태인데 부동산들에서 이제 보러 온단 말이에요. 보러 오는데 근데 이제 신발 신고 들어오면 다시 청소해야 되고 다시 청소해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람들이 손님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신발 벗고 저희가 실내화도 갖다 놨단 말이에요. 실내화 신고 보고 또 나가고 하면 그 사람들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번거롭고 불편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너네들 왜 안 해? 열받아, 나쁜 놈들,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그거는 사용자 입장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게 된 게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여기에 박스를 깔거나 비닐을 깔아서 신발 신고 들어와도 문제없게 하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다,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바꿀 거예요, 요거는. 그리고 자, 보시면 자, 신발장이 이렇게 있죠.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신발장이 이렇게 있어요. 밑에는 오픈이 되어 있고 위에는 이렇게 닫을 수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자주 신는 신발은 밑에다가 놔두고 잘 안 신는 신발들은 위에다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원룸에 들어가는 신발장은 요거 반만 해요. 내지는 더 작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신발장을 왜 크게 했냐면 요즘에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 그리고 특히나 이 집에 거주할 만한 사람들은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지었던 건물 중에 하나는 신발 룸이 따로 있었어요. 하나가. 그 호실이. 그러니까 타겟팅을 한 거죠. 신발을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거기서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왜냐면 원룸에 신발 룸이 따로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데들은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도 신발장을 이렇게 많이 해놓은 이유가 요즘에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이 워낙에 많고 특히나 저희는 뭐 20, 30대 여자분들이 주 타겟이거든요, 임대를 할 때. 근데 그분들이 신발 물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신발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보면 100% 꽂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발장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화장실 한번 보실까요? 화장실은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죠. 위에 이제 갤러리에 들어가는 조명을 했어요. 제가 이제 여기에 갤러리에 들어가는 조명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집은 과거의 집은 집 같으면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집이 집 같지 않고 뭔가 카페 같고 펍 같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분위기 있는 어떤 곳 같은 느낌을 받는 게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 갤러리 조명 해놓은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이뻐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셀카를 찍으면 잘 나와요.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어디 갔는데 화장실에서 사진 찍으면 잘 나오는 경우. 그래서 화장실에서 셀카 찍은 분들 많죠. 그 카톡 푸사에 있는 분들도 많고. 근데 여기서도 셀카를 찍으면 잘 나오게 해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자, 뭔가 좀 집에 있는 막 수납장이 있는 그런 화장실이 아니라 여기는 이런 식 선반, 좀 호텔 같은 느낌의 뭐 적어도 뭐 비즈니스 호텔 같은 느낌의 인테리어를 좀 추구하고 있어요. 물론 뭔가 수납이 많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사는 건 사실 불편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괜찮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디테일인데 사실은 이거 누르면 이렇게 여기 핸드폰 거치할 수 있고 이게 일체형으로 벽에 매립하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외부에 박아 놓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불편한 것도 불편하고 좀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시작한 지가 좀 됐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주방을 한번 볼게요. 주방을 한번 보시면 이번에 요 이제 육각 모양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공사하다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빈티지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고요.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 위에 뭔가 그 수납장으로 다 돼 있어서 답답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오픈된 것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주로 해먹지 않고 거의 이제 전자레인지 대평 먹고 해봐야 간단하게 해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수납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걸 제가 알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임대를 예전에는 저희가 그걸 위에까지 다 수납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임대를 하고 퇴실하고 들어가서 보면 열어보면 뭐 비닐
좀 들어있거나 라면 껍질 몇 개 들어있거나 거의 쓰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는 그럴 거면 차라리 이렇게 예쁘게 해놓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창이랑 여기는 방 하나, 거실 하나 원래 나눌 수도 있는데 세미로 좀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저희가 이거를 3D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참고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걸 보시면 요거랑 싱크가 상당히 거의 비슷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 이쪽 왼쪽에는 TV 다이고 여기 오른쪽 여기는 이제 여기는 소파가 들어가는 형태. 네,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요거 보시면 이거 불 끄고 켜는 거잖아요. 근데 겉에 아크릴이 있어요. 이거 한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쁘고 그게 꾸준히 유지돼야 한다. 그리고 내지는 좀 더 수월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스위치 주변이 항상 까매져요. 근데 다른 데는 안 까만데 여긴 까맣단 말이에요. 오래 쓰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사실 별거 아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서 신경을 썼냐 안 썼냐 느낄 수 있어요. 요것도 이 보일러 컨트롤러 요것도 이제 어떤 집에는 이게 안 들어가고 요 집에는 이게 들어갔어요. 왜냐면 완전 빈티지한 집에는 빈티지한 컨트롤러를 써요. 그리고 여기는 좀 모던한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 리모컨? 이 맞을 것 같아서 이걸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건가 다른 건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리모컨이 되게 세련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쓰려고 했더니 그것만은 안 되고 보일러를 비싼 걸 써야 그게 따라온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집은 그 비싼 보일러를 써가면서까지 그게 어울려서 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행거, 그리고 여기로는 침대가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번 집의 컨셉은 좀 뭐랄까? 좀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뭔가 카페라도 좀 포근한 분위기의 집을 추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조명도 보시면 보통 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조명은 쓰지 않았어요. 좀 특이한 편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구를 채워놓고 하면은 상당히 좀 일반적인 원룸이랑은 많이 다른 느낌의 집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 제가 인테리어를 하거나 뭐 구조를 짜거나 뭐 이런 거에 특화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그런 것들은 늘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서 그거에 맞는 걸 준비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거지 무조건 뭐 인테리어를 예쁘게 한다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이 케어하우스는 지금 이런 느낌으로 했고 이전에 다른 집들은 좀 카페 같은 집도 있고 펍 같은 집도 있고 그리고 좀 뭐랄까 좀 모던한 집도 있고 막 저희가 이제 분위기를 건물마다 컨셉을 잡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이렇게 하면 사실 일반적인 원룸을 짓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요. 시간도 더 들어가고 신경 쓸 것도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해 보시면 이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즘에 자동차 자율주행 다 되잖아요. 그런 기술 다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롤스로이스의 뭐 사장인가 뭐 회장인가한테 물어봤대요. 롤스로이스는 왜 자율주행 하지 않냐? 왜 그 기술을 안 만드냐? 그랬더니 우리는 자율주행 할 바에 그 기술을 만들 바에는 재떨이를 좀 더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일반적인 자동차들과 경쟁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는 아예 동떨어져 있다. 그거 살 사람들은 그거 사고 우리 거 살 사람들은 우리 걸 사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같이 경쟁에 가세하지 않는다. 그 경쟁 구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지어놓은 집들의 임대 시장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무도. 돈 더 들이고 신경 더 쓰고 뭐 시간 더 걸리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매번 새롭게 개발하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룸의 그 임대 경쟁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시장을 형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뭐 세입자들 중에는 뭐 5차에 살던 사람이 8차 갔다가 8차 살던 사람이 12차 갔다가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뭐 논현동에 있는데 자기 역삼동에 직장 옮기니까 역삼동 혹시 있냐? 그럼 거기로 갔다가 내지는 애초에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케어하우스만 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얘기를 부동산을 통해서 내지는 세입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앞으로 저희 예를 들어서 케아끼리는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안에서는. 그렇지만 아예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안에서 롤스로이스 중에 뭘 살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롤스로이스 살려는 사람이 다른 거 고려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애초에 시장 밖에 우리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임대관리가 몇 개 호실이고 이렇게 인테리어나 신경을 쓰셔서 결과물이 공실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좀 저희가 지금 임대관리 하고 있는 데는 340개가 넘고요. 근데 그게 전부 이렇게 지어진 건 아니었어요. 초창기에 저를 통해서 뭔가 하셨던 분들 것들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 것도 제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다 저희 케어하우스 임대관리가 되고 있고요. 제가 이게 집을 이렇게 신경 써서 짓고 하게 된 이유가 이 경쟁 밖에 있겠다 거. 그러면 임대를 잘 받아야 된다. 그리고 뭐 공실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과 공실이 생기더라도 바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만 임대 관리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긴 하지만 땅이 좋아야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유리하죠. 근데 씨앗도 좋아야 플러스 알파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도 임대 시장이라는 것도 집 이런 부동산 자체가 잘 돼야 되는 게 첫 번째. 당연히 옥토가 농사 짓는데 좋을 거 아니에요? 네, 토질이 좋아야. 그 다음에 씨앗이라고 했죠. 그 씨앗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 관리예요. 부동산들과의 유대관계 그리고 세입자들 불편한 것들 해결 잘 해주는 것들 뭐 AS 해주는 것들 좀 친절하게 해주는 것들 될 거 확실히 지원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 좋은 그 결과 예를 들어서 농사로 치면 좋은 뭐 농작물이 뭐 재배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돼 있고 임대관리 역시 저희가 그래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임대 공실률 이 다른 곳들이 100%의 공실률을 갖고 있다면 저희는 뭐 한 5, 60%? 그거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연체율 이런 것도 다른 곳들보다는 좀 더 낮은 형태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설계부터 신경 쓰고 건축하면서 신경 쓰고 주위 민원 때문에 신경 쓰고 짓고 나서 하자 때문에 신경 쓰고 그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서 피 마르고 뭐 이런 것들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벌써 지금 수십 번 해오고 수백 번 넘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내성이 생겼다 할까? 네. 그래서 정말 큰일 아니면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이제 해결하는 저만의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주위에 민원이 좀 있었어요. 다 짓고 나서 바로 옆집도 아니고 옆에 뒷집, 옆에 앞집 뭐 이런 식으로 민원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뭐 좀 편안하게 좀 그 민원이 조금 제 귀에 들어올 정도니까 그래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였죠. 근데 그것도 이제 편안하게 해결된 원만하게 합의해서 근데 원만한 합의라는 건 결국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무료로 돈이 안 들어가고 원만한 합의는 없어요. 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더라고요. 제가 수백 번을 해봤지만 돈이 안 들어가고 원만한 해결 한 번도 못 봤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건 있죠. 뭐 불편하게 했으니까 돈 줄게 이렇게 하면 이건 감정 싸움으로 되면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관계가 먼저 좋아지고 나서 그 다음 경제적인 부분으로 해결이 되는 그러니까 선후가 있는 거지. 이게 바뀌어버리면 탈나죠. 우리가 햄버거 만들 때 빵 넣고 고기 넣고 빵 넣는데 고기 넣고 빵 넣고 빵 넣고 이러면 햄버거 안 되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관계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뭔가 경제적인 부분으로 돈을 주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뭐 필요한 걸 해주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뭐 길을 깔아줬어요 사실은. 그걸 꽤 많이 길게 네. 결국 그게 돈이니까요. 네, 그걸 깔아줘서 이제 해결이 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이 이번에도 참 이쁘게 나와서 마음에 들어요. 요 나무나 이런 것들도 이쁘고 요 부분도 사실은 이게 디테일이 제대로 안 나와서 제가 한번 와가지고 뭐라고 했거든요. 이게 칠이 왜 이런 식으로 됐냐 그래서 이게 좀 훨씬 더 이뻐졌는데 제가 이걸 해놓으면서 이런 생각들 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분명히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여기 뭘 걸겠지? 그쵸? 뭐 사진도 걸 거고 자기가 뭐 소품 같은 것도 걸 거고 누군가는 조명 걸어서 크리스마스에 분위기 낼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침대 있으면서 여기 위에 뭐 시계 같은 거 올려놓고 장식품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해놓고 그냥 이쁜 게 아니라 쓰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걸어놓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안에서 어떻게 하고 저희가 일로 와보시면
여기 보면 콘센트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 USB 꼽는단 말이에요. 왜? 왜요? 여기 침대 들어갈 자리예요. 침대 누워서 뭐해요? 누구나 다 핸드폰 하잖아요. 그럼 누워서 핸드폰 하면서 충전이 안 되면 다음날 아침에 배터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왜 높게? 침대가 이 정도 올라가니까 여기다 꼽으면 편하니까. 왜? 이게 낮춰졌으면 침대에 걸려가지고 꽂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때 어떨까? 어떻게 하면 편할까? 요렇게 살 거니까 그거에 필요한 것들을 해주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어차피 쓸 수는 있겠지만 불편하겠죠. 이런 옷 있으실 거예요. 내가 자기 전에 입는 옷인데, 잘 때 입는 옷인데, 오래됐는데, 목도 늘어지고, 막 좀 구멍도 나고 그랬는데, 그거 입으면 편해. 그거 계속 입게 되잖아요. 새로 사서 입어도 되는데, 뭐 요새 면티 뭐 만 얼마 하면 사는데, 계속 그걸 입게 돼요. 그리고 좀 오래 입다 보니까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은데, 그게 왠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 아시죠? 네. 좋다고 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생활하면서 내가 편해야 돼요. 내 활동이 편하고 내 자는 자세 편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건 처음에 왔을 때는 이쁘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는 공기처럼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거 이러니까 좋구나라는 거를 자기가 편안하게 느끼고 있도록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 제가 또 답변은 짧은 건 댓글, 긴 건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